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본론으로. DC봇을 왜 만들어왔는가를 하면, 이제 그전 영상엔 AI 버튜버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게 내용이 뭐냐면, 오픈 AI를 쓰니까 AI 버튜버가 그렇게 그닥 재미가 없고 되게 모범생 같은 대답을 한다, 이런 거가 이제 고민이었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매콤한 성격을 주입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봐야 될 점이, LLM 파인 튜닝이죠. 이제 아예, 이건 이제 별세계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에서 이제 유명한 거 위자드 비켜누나, 아니면 LG에서 나온 엑사원, 아니면 오픈소스로 만든 코리아 알파카, 딥시크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제가 몇 개를 다 이제 구동을 해봤단 말이에요. 로컬 LLM. 그럴 때 문제가 일단은, 상당히 고사양의 GPU, 500만원 정도 상당인 것 같아요. 이 필요하다. 구동했는데 많아.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이것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베이스 모델을 기반으로, 또는 베이스 오는 인스트럭터 모델을 기반으로 파인 튜닝을 해야 되는데, 파인 튜닝이 제가, 보통 이제 딥러닝 같은 게 4학년 과목인데, 제가 지능이 좀 부족해서 이거를 잘 이해하고 졸업하지 못했어요.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 파인 튜닝을 별로 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좀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혹시 저에게 이제 이런 파인 튜닝, LLM 파인 튜닝에 좀 조언을 주실 분이 있으면 좀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적어봤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문제가, 네, 한국어가 이게 LLM을 하려면 로컬 LLM이 이게 생각보다 오픈 AI, 제미나이에 비해서 이렇게 우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어가 능숙하고 여기서부터 라마가 안 돼요. 그리고 검열이 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딥시크와 이제 엑사원, 코리안 알파카 이런 게 안 돼요. 재밌는 LLM을 구하고 이게 여기서 이제 다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구하고 거기에 이제 알맞게 파인 튜닝을 하는 게 좀 쉽지가 않더라, 라는 그런 발견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런 중에서 제가 서치한 중에서 이제 유의미하게 뭐 이렇게 다른 분들의 이제 수상한 애니프사들의 뭐 조언들을 보니까, 이런 이제 되게 잘 나가는 ML 엔지니어인 것 같아요. 이분이 만든 게 사만다라고 하는 이제 챗봇 모델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만드셨냐면 이런 식으로 사만다의 성격을 뭔가 프롬프트를 길게 써두고, EV는 어때요? EV는 안 써봤습니다. EV는 뭐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마 그 야놀에서 만든 거죠. 근데 그게 아마 이제 한국에서 만든 챗봇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미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고객들에게 안내하는 챗봇 정도의 기능이어서 좀 딱딱한 면이 있고, 검열이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나쁜 말에 욕설을 절대 못하고, 나쁜 말 하면 이제 저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해 허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뚫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 게 좀 다 뭐 쉽지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무튼 이 사만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어떤 페르소나를 되게 GPT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GPT 3.5 모델에 대해서 이 페르소나에 대한 데이터셋을 만들게 시켰대요. 만들게 시켜서 이런 식으로 만든 건데, 이거를 기반으로 파인 튜닝을 한 거죠. 근데 이거를 뽑아내는 게 GPT에 이제 돈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한 1080달러였나? 한 18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해요. 이 데이터셋만 만드는데. 저는 이제 고민이 되는 게, 데이터셋을 180 만드는 거는 저는 일단 고려하고 있지 않고, 설령 고려한다고 해도 이분은 이제 ML 전문가니까 이거를 뭐 잘 돌려서 파인 튜닝을 하면 정확한 정보가 나온다,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건데, 저는 뭐 파인 튜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뭐 이걸 한국어로 훈련됐을 때 뭐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뭐 그런 거에서 이제 레몬이라는 이제 한국어 데이터셋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이제 이분이 레몬이라는 페르소나를 이제 주인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페르소나를 만들어서 그 GPT를 기반으로 이제 생성시키고, 이거를 이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코리안
LLM 모델에 이제 파인 튜닝을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파인 튜닝을 뭐 잘 알진 못해가지고 좀 더 이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진짜 파인 튜닝 전문가를 뭐 도와줘야 되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아무튼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알아본 게 이제 시스템 인스트럭터를 좀 잘 쓰면 감정 표현이나 이런 거를 세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좀 있어가지고 뭐 그런 쪽을 일단 한번 더 시도해 보는 게 어떨까 시작해서 이제 그런 이제 레그를 이용해서 AI 봇을 만드는 봇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서 시작한 게 이제 이 DC봇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DC봇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생긴 거고, DC의 이제 특징이 뭐예요? 일단 분량이 진짜 제일 많아요. 한국에서 제일 많은 데이터 셋이니까요. 뭐 한국의 제 1위 뭐 커뮤니티 센터 아니겠습니까? 논란은 많지만. 안녕하세요. 컨설팅이나 강의 초청해서 응하시나요? 회사가 그런 걸 허가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AI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인프라 엔지니어 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또는 뭐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뭐 이런 거고, LM 쪽에는 이제 석사나 박사분을 모시고 강연을 하는 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분을 원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뭐 주변 LLM, 그러니까 파인튜닝 전문가를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전문성은 없습니다. 그럼 뭐 메일로 주시면 뭐 포워딩 해드리도록 할 거고, 뭐 아무튼 이제 데이터가 한국에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혐오 표현을 not safe for work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업계에서는, 이 LLM 모델에서는. 그러니까 풍부한 데이터 셋이고 크롤링이 쉬워가지고 뭐 이거를 이용하면 좀 재밌는 이제 검열을 뚫어가지고 혐오 표현이나 아니면 뭐 욕이나 이런 거를 찰지게 할 수 있는 챗봇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도를 하게 된 거고, 그 시도의 부산물이 이번에 투고하게 된 DC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하필이면 DC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새끼가 진짜 DC를 하는 뭐인가? 그건 아니에요. 아까 뭔가 이제 저는 사실 익명 커뮤니티를 그닥 이제 제 취향상 좋아하지가 않아요. 저는 뭐 익명으로 이렇게 막 얘기하고 이런 거에서 뭐 그럼 좀 더 이제 뭔가 매워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좀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익명 기반 사이트를 해본 적이 전 없습니다. 뭐 DC, 팸코, 인벤, 덕후, 인티즌, 블라인드, 에브리타임 뭐 이런 거 다 뭐 눈팅 가끔 해봤겠죠. 뭐 근데 뭐 글을 쓰거나 댓글을 쓰거나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중에서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다 이런 거 잘 모르고 그 중에서 뭐 데이터가 제일 많은 건 DC니까 뭐 DC로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이제 그럼 근데 이제 왜 실시간 베스트인다? 요건 이제 제 에러예요. 일단 저는 이제 하고 싶었던 게 DC에서 댓글과 답글이 좀 많은 갤러리를 수집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챗봇의 특징상 이제 멀티턴 컨버세이션 하려면 이제 댓글 하나로만 아니고 그 댓글에 꼬리로 답글이 막 달려있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이제 좀 젠율이 높은 그런 갤러리가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뭐 DC를 막 들어보니까 뭐 제일 핫겔이라고 하는 게 뭐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뭔가 글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여린 사람이란 걸 여러분들 많이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뭐 특정 갤러리 하나 이제 제 마음으로 이제 퍼왔다가 그 갤러리에 글이 올라오면 또 이 익명 사람들이 뭐 이 새끼가 왜 이런 거를 우리 거를 마음대로 퍼왔느니 막 이렇게 막 이러쿵저러쿵 나올 것 같아가지고 뭐 연예인병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뭐 사실 조회수 많아봤자 1만이어서 그런 경우가 없을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뭐 그런 거를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뭐 일단 추천수가 일정 이상 넘어가면 등재되는 그런 커뮤니티의 뭐 핫글을 생각해서 뭐 실시간 베스트를 골랐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실시간 베스트가 그런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제가 나중에 이제 뭐 아무래도 댓글이 핫해지니까 봤는데, 실시간 베스트에 대해서 뭐 되게 뭐 요상한 말이 많이 온다 해가지고 봤는데, 이게 그냥 거기 DC 운영자층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거를 올라오는 진짜 임의적인 갤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몰랐어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그런 거 알았으면 뭐 팸코 같은 데서 이제 퍼고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이제 DC를 크롤링 했는데 또 다시 또 팸코를 또 크롤하기엔 제가 또 개발을 하기 또 귀찮아가지고, 아이씨 뭐 어차피 뭐 아무도 안 보는 유튜버인데 그냥 올리겠다 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DC를 사실 하진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뭐 아무튼 이제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돼요. 이제 렉을 이용해서
DC의 댓글과 댓글을 수집하고 거기서 좀 이제 필터링을 필요합니다. 이제 필터링이 왜 필요하냐면 그 댓글을 보면 제가 뭐 이렇게 여기다 뭐 어질어질한 뭐 이게 패드립을 필터링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제가 원한 거니까. 그 의도니까 혐오 표현으로 이제 LLM을 오염시키는 거 의도니까 그런 필터링한 거 아니고 여기 이제 시간 빌게이츠들이 많아가지고 도배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무슨 특정 정치인을 뭐를 지지하거나 뭐 반대하면서 그거에 그 정치인의 이름만 한 8,000장 이상 쓰는 뭐 이상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키베를 진짜 서로 막 키베를 떠가지고 댓글과 댓글이 막 100개 넘어가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사용하면 이제 데이터가 이제 뭐 맘대로 제일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 좀 필터링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기반으로 문서화를 쭉 하는 거죠. 이 DC가 댓글을 이제 문서화를 하고 그걸 이제 랭체인이라고 하는 저기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오픈AI 벡터 임베딩을 사용해서 문서화를 벡터로 바꾼 다음에 질문이 들어오면 이 문서화한 벡터들과의 이제 정렬을 시켜가지고 가장 매칭률이 높은 문서들을 가져와서 제미나이 시스템 프롬프트에 교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온 게 이제 기본적인 시스템 아키텍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뭐 궁금하신 분이 내용이 있을까요?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돌려봤을 때 이거는 이제 제일 먼저 나왔던 이게 이거예요. 처음 좀 이제 질문을 맵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구조 자체가 이 딥페이크물에 대한 이걸 질의를 하면 이거에 대한 이제 댓글들을 가져오는 구조기 때문에 좀 맵게 하면 맵게 할수록 리턴도 이제 맵게 나와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맵게 했더니 바로 요렇게 진짜 뭐 이거를 이런 게 나와서 아이씨 잘못 골랐다. 여기서 잘못 골랐다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니, 모자이크 할 게 너무 많아 진짜. 저는 이제 유튜브에 이제 투명하게 뭐 어떤 데이터가 나오고 뭐 어떤 반응이 나왔다 이런 걸 보고 싶었는데 다 이렇게 나와요. 아 그래서 그냥 좀 잘 알아보고 할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좀 후회가 물려왔습니다. 뭐 어떡해요. 근데 뭐 했는데 뭐 올려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뭐 이건 다른 예제예요. 이제 뭐 갤럭시와 아이폰의 갈드컵에 대해서 이제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좀 인공지능 인공지능의 냄새가 나죠. 좀 그 챗GPT 특유의 그 역할극 같은 이제 사람 같지 않은 그 맛이 나와요. 그래서 뭐 그렇게 나와서 이제 인공지능이 어설프게 DC를 따라하는 느낌을 내는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롤로 이제 한번 해봤더니 이제 롤에 대해서 뭐 이제 이 부실골프 뭐 이게 아마 롤 랭크일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이제 뭐 대답도 해주고 그래서 생각보다 좀 이제 댓글 잘 따라한다? 뭐 완전히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이제 돌려보면 그래도 인공지능 냄새가 나요.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뭐 인간으로도 약간 착각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게 이거를 과연 이제 정치에 대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을까를 이제 해봐서 이제 정치로 해봤어요. 정치를 해보면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이재명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갈드컵을 시켜봤는데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맵게 나오긴 해요. 이제 뭐 패드립도 이제 엄청 이제 하고 뭐 하는데 보시면 그냥 별로 내지 않아요. 뭔가 이제 이거는 DC의 이제 성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DC는 이제 되게 정치색이 되게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든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뭐 둘 중에 하나를 지지하는 이제 명확한 입장을 모든 댓글이 스탠스를 취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재미나에 기반을 하다 보니까 정치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그 발을 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제가 보니까 제미나이 이제 스탠스를 따라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이제 느꼈습니다. 제미나이가 이제 혐오 표현은 허용하는데 정치는 이제 이거를 제대로 하면 각국의 이제 국회에 불려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빡세게 검열을 했구나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뭐 포기하진 않고 시스템 프로부터 살짝 조작을 했어요. 어떻게 조작을 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배척하는 스탠스의 DC 인사이드의 댓글을 롤플레잉 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쳐봤습니다. 고쳐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거는 이제 이게 사용한 게 프로 모델이어서 좀 뭔가 한국어가 잘 구사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명확하게 옹호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약간의 시스템 프롬프트 개발자의 이제 의도를 사용하면 충분히 뭐 여러 가지의 악의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코드 레벨로 이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가져와 봤어요. 이제 이게 이제 랭체인인데 처음에 이제 그 가져온 데이터는 이렇게 수집을 한 거예요. 이게 수집한 건데 이 수집한 거는 제가 한 6,000줄 정도로 수집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 베스트에서 답글이 달린 댓글들 위주로 이렇게 수집을 한 거예요. 자세히 읽지 마시고요. 뭐 이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이걸 다 가져와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뭔가 DC에는 이제 모바일로 쓰면 뭐 이렇게 DC 앱 이런 식으로 뜨는 것 같아요. 그걸 이렇게 이것도 빼고 그 다음 너무 긴 것도 빼고 그래서 또 답글 넘어가는 거 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도큐먼트를 이제 뭐 이렇게 만들어 준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DC의 이제 댓글과 답글들을 개행을 기준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이렇게 수집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맵네요, 근데 이게. 맵습니다. 네. 매워요. 그건 저의 이제 의견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걸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냥 실제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져온 거를 이제 벡터 임베딩, 이게으로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이거는 누를 때마다 돈이 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 누르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눌러온 다음에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 검색엔 이제 필터에 대해서 이제 그 비슷한 DC의 댓글과 댓글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 뭐 한번 시켜볼 거 있으면 한번 시켜볼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없으면 뭐 학고 유튜버가 그렇죠. 뭐 보는 사람 없죠. 네. 없으면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 엔진을 만든 거고 시스템 프롬프트를 이렇게 적당히 어딘가에서 퍼와서 이건 리수라고 하는 이 시스템 프롬프트 곳에서 퍼왔어요. 거기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스탠스를 주면 명확하게 따라하기도 하고 그냥 이런 걸 안 넣어도 하면 좀 더 이제 그냥 일반적인 댓글처럼 사용해요. 그래서 이 롤플레잉 스테에서 이제 개발자의 의도를 넣어서 봇을 만들 수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 중간에 이 검색한 내용들 레퍼런스 넣는 거예요. 이 중간에 이 딱 사이에 여기 넣는 거예요. 시스템 프롬프트에. 그래가지고 이제 시스템 프롬프트를 넣으면 예를 들어 이거에다 하면 이런 시스템 프롬프트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네. 익명 게시판이고 레퍼런스 뭐 이런 거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사용해서 이제 시스템 인스트럭트를 이제 돌아가게 이렇게 재미나에 이제 짜는 거예요. 짜게 내서 이제 돌려보면 예를 들어서 뭐 교촌 치킨 맛있냐 이렇게 하면 이 교촌 치킨을 검색한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챗봇이 이제 뭐 대답을 하게 되는 뭐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촌 치킨 맛있습니다 하면 교촌 처먹을 돈을 차라리 닭강정을 사 먹어라. 그럼 내가 속 좋은 닭강정이 맛있으면 이렇게 하면 뭐 이게 관광대 바가지다. 아마로 닭강정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를 해볼까요? 제가 뭐 아이디어가 별로 없네요. 이렇게 하면 아마 검색이 안 날 거예요 아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케이크의 레시피 한번 할까요? 알려줄 것 같은데 지금은 알려주지 않네요. 어 이제 이제 악플을 달리기 위해 개발된 AI인가요? 저는 이거를 뭐 악플을 이용해 사용한 거 아니에요. 이제 뭐 그냥 되게 저는 프린프를 되게 중립적으로 샀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뭐 지금 보시면 뭐 롤플레이 세팅과 그 다음에 DC의 댓글을 기반으로 해서 한 건데 DC의 댓글이 맵콩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냥 거기 이제 검색한 기반으로 참고해야 하는데 DC의 댓글들이 이 모양이니까 그냥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돈 버는 법 알려줘. 그래서 이걸 뭐 제가 DC에 사용할 일은 없습니다. 제가 뭐 경찰서 갈 일 있어요.
뭐, 거짓시켜도 긁혔네요. 넌 뭐 돈 많냐? 쉽지 않아요. 합격된 기반이 아무래도 DC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어, 통장 잔고 인증? 거시기. 어, 프롬 모델은 어떤 걸 사용하셨나요? 프롬프트를 작성하게 되는데, 프롬 모델은 제미나이를 사용했고요. 파인튜닝을 진행하지 않았고요. 학습되지 않은 테러원 중에서는 대환적인 잡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DC의 6,000줄의 댓글에 대해서는 뭐, 이게, 이 정도가 뭐 다가 아닐까요? 뭐, 웬만한 건 대답을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제미나가 똑똑하기 때문에, 기반이 제미나이가 똑똑해서, 다른 뭐, 거를 해도, 예를 들어, 트롤리 딜레마에 대해서 알려줘. 이래도 뭐 검색이 나오지 않을까요? 나오지 않네요. 코드 비교도 혹시 될까요? 이거가 코드가 다예요. 이게 파인튜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답니다. 그래서 캡처 뜨셔가지고 그냥 100개 쓰세요. 그냥 이게 별거 있나요? 네. 여기서 예, 그냥 그렇습니다. 100줄밖에 안 되죠. 이제 그러니까 RAG의 코드는 이제 많이 없어요. 그냥 이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시도하는 거에서 오래 걸렸을 뿐이지 난이도 자체는 굉장히 낮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되게 매콤한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뭐 더 뭐 말 걸어 보실 게 있으면 한번 제안을 주세요. 음, 제안이 없으면 그냥 넘어갈까요? 다음 걸로. 댓글 기반으로 대답해 주니까 고직한 집단은 대답을 못하네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게 챗봇이 생각보다 이제 막 그렇게 뭐 그러니까 댓글 따라하는 느낌은 줄 수 있는데 막 진짜 인간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말 걸어보면 되게 한계가 명확하게 보이긴 해요. 답변 감사해요. 인베딩 모델은 유료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로컬에서 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게 인베딩 그 토큰을 계산해 보니까 6,000개의 도큐먼트를 사용해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점도 있고요. 도큐먼트를 한번 인베딩을 한 다음에 그거를 저장을 하면 그 다음으로 사용하는 이제 가격은 이 지리 하나하나의 가격만 벡터로 하는 가격비 때문에 되게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한번 도큐먼트를 벡터로 만들어 놓으면 그걸 그대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비용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그냥 오픈 AI 거를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1번 답변을 한 번 뽑고 그걸 DC식으로 사용하는 건 바꾸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에 거쳐서. 뭐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본 영상에선 파인튜닝 하신 것 같아서요. 전 이 영상에서 이 코드를 그대로 사용했고 파인튜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거절당해가지고 그냥 파인튜닝 없이 RAG만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이 콩 코드가 전부고 여기서 보시면 그냥 제미나이 2.0 플래시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수준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시스템 프롬프트만 이렇게 길게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신 게 이게 파인튜닝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좀 잘 대답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좀 이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알아보니까 어, 파인튜닝을 하지 않더라도 시스템 프롬프트를 되게 길게 자세하게 쓰면 그 챗봇이 그걸 맞춰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본 영상은 파인튜닝 후 다시 RA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잘 보시면 파인튜닝을 해보려고 했지만 오픈AI 정책에 대해서 거절당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제미나이로 시작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인튜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그 맵고만 그 DC 댓글에 대한 파인튜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공부하는 학생인데 필터링 방법이 궁금합니다. 단순히 제거하는 방식으로 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필터링 한 거는 이제 그런 개인정보를 필터링 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시스템 프롬프트에 너무 많은 글을 사용하면
너무 많은 글을 넣으면 토큰에 오버가 돼가지고 대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분량을 줄인 것만 필터링을 한 거지, 막, 그, 정치를 필터링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필터링한 로직 이게 다예요. 물론 이제 그런 정치 있는 필터링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오픈 AI 모더레이션이라고 해서 혐오 표현을 필터링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것도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고 뭐 그런 걸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다른 아이디어도 여러 개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이 필터링하는 게 이게 다예요. 그냥 이게 DC 앱이 있으면 그거 지우고 그 다음에 DC 콘이라고 해서 뭐 이모지 같은 걸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거 지우고 너무 긴 거는 좀 앞만 보이고 뭐 이런 정도 이 정도가 다입니다. 네. LIG로 프롬프트 뽑아 쓰는 느낌. 맞아요. 딱 그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현이 단순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파인튜닝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냥 오픈 AI와 제미나이 이동해서 그냥 크롤링만 잘 하면, 되게 DC와 비슷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전부고, 뭐, 나중에 캡처 떠가지고, 베껴 쓰세요.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C봇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당연히 이 욕쟁이 봇을 제가 사용을 할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이제 검열을 얼마 잘 뚫냐 확인하고 싶어서 일단 실험적으로 했지만, 확인했죠. 검열을 잘 뚫는다고. 그래서 이 비슷한 기법으로 AI 버티벌 더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시면 이제 각각의 대표에 대해서 되게 잘 대답을 해주는데, 비슷한 방식으로 AI 버티버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뭐 검색을 지금은 DC 댓글과 답글로 했잖아요. 그거를 제가 어떤 시나리오에 대해서 그런 걸 도큐멘트를 만들고 이 시나리오 기반으로 대답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시스템 프롬프트를 짜가지고 AI 버티버에 하면 좀 더 생동감이 있는 좀 더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AI 버티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저는 이제 시스템 프롬프트가 더 길면 레이턴시가 길어질까봐 일부 짧게 만들고 파인튜닝하는 기법을 이전에 썼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파인튜닝은 맨 마지막에 최후의 보를 쓰고 그냥 LIG로만 잘 써가지고 지금은 웬만하면 오픈 AI나 제미나이나 이런 너무 모델이 잘 나왔으니까 그걸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트롤리 딜레마를 물어보면 뭐 트롤리 딜레마에 대해서 제가 이 AI 대표자가 버티버가 대답해야 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재밌는 설정을 많이 집어넣고 그 미리 집어넣어서 문서에 적어놓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집어넣고 그걸 기반으로 답변하라고 시스템 프롬프트를 이제 잘 쓰면 되게 재밌는 AI 버티버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대화 내역들을 계속 이 문서에 저장하면 일종의 이제 AI 버티버의 이제 사고 패턴을 이제 문서화시켜서 두뇌를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AI, RRG 기술을 사용하면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서 이 방식을 사용해서 이 AI 버티버를 좀 더 고도화하는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DC 버섯을 이제 도입할 생각이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했을 때 제가 이번에 조사할 때 시스템 프롬프트를 이제 잘 사용하면 좋겠구나 한 게 이제 리수 AI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부터인데요.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 이제 사용자의 오픈 AI나 제미나이 API를 가지고 파인튜닝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유저들끼리 시스템 프롬프트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챗봇을 가지고 노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캐릭터가 뭐냐면 마법의 도구처럼 희미한 방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설정을 이 시스템 프롬프트 기반으로 이제 준비해 놓은 거고 이걸 이용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들면 이제 이 캐릭터가 자기의 세계관에 맞춰가지고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트롤리 딜레라가 뭐야? 그럼 트롤리? 마차 같은 걸 말하는 건가? 딜레라 하면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을 이해할지? 혹시 어떤 마차가 달리는 도중에 곤란한 선택을 해야 하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너희 세계의 철학적 사고 실험 같은 것인가? 좋아. 뭐 너희 세계는 내가 모르는 개념들이 참 많고 설명해 줄 수 있겠냐? 이거를 지금 파인튜닝 없이 그냥 시스템 프롬프트만으로 이렇게 꾸리는 게 정말 전 재미있는 시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써보니까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뭐 딜레마를 해서 똑똑한 마법 사용을 보여주지. 트롤리 마차 같은 거니까 아마 곤란한 상황에는 마차 관련이 있을 거야.
그래서 폭주하는 마차가 있을 때 달려가는 걸 5명을 치고 말 거야. 근데 경로를 바꾸면 한 사람이 뭐 상황이지 뭐 자기 세금에 맞춰가지고 이 챗봇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되게 저는 흥미롭다고 느꼈고, 뭐 시스템 프롬프트를 되게 잘 작성하는 이 거를 이제 참고를 하면 재밌는 AI 버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여기 리스AI에서 사람들이 올려놓은 시스템 프롬프트를 사용하고 DC보다 아이디어를 좀 이제 결합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좀 더 성공적이고 재미있는 AI 버팁 버전 3를 내놓아서 또 투고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후의 계획이에요. 이게 큰 그림이고, 뭐 이게 오늘의 이제 1시간의 분량이 다 끝났고,